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오라클의 이영진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 팩트체크 클라우드 주제를 가지고선 저희가 세 세션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ERP의 오해와 진실 그거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에 대한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IT 담당자의 변화에 대한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이번에 참석해주신 G 디지털의 상무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G 코리아, G에서 G 디지털에서 그 전체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G에서 디지털, 즉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모르는 해서 저희 G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최근에 G가 이제 사실 지금 한 125년 정도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디슨이 세운 회사고. 그래서 예전에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G의 냉장고라든지 이런 가전으로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가전이라든지 이런 파이낸스 쪽은 사실 다 매각을 하고 굉장히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엔진, 그다음에 가스 터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뭐 저희가 특히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G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산업혁명 때부터 회사가 시작되었고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기술에 의한 혁신이 얼마나 회사의 생존에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 혁신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이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어떻게 G가 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혁신할 것인지 그거를 드라이브하고 또 외부의 고객사들을 저희가 돕기도 하는 게 제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게요. 네, 저희가 이전에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해서 그 회사들의 IT 담당자들에 대해서 어떤 클라우드 ERP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고 진실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크게 대두되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상무님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고객을 만나다 보면 그 클라우드라는 거를 좀 많이 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요즘에 많이 클라우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제일 먼저 우려하시는 게 데이터, 고객의 데이터들을 그 자산인데 그거를 이제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측면이 이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G 자체가 저희 G 디지털에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사용자의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G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산업용 IoT나 산업용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제 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보안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당연히 걱정하시들 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이제 특히 보안 얘기할 때 클라우드 데이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더 안전하냐? 내 집에다가 금덩어리를 갖다 놓는 게 더 안전하냐? 그죠? 뭐 보시는 뷰에 따라서 다르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은행에다가 갖다 놓는 게 더 안전하겠죠. 왜냐하면은 은행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돈을 모아놓고 결국 이제 어떤 집약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보안을 더 강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돈에 은행을 맡는 게 더 맡기는 게 안전한 것처럼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보안적인 취약점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각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아까 은행이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도 그러실 텐데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형태로서 집약된 형태에 모아져 있는 데이터의 어떤 모아져 있는 클라우드 형태로 가져간다면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시리어스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데는 2번, 어떤 데는 4번 뭐 이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해커에 의한 모의 공격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커들을 실제 저희가 화이트 해커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해커들이 정말 모든 알려진 해킹 기법을 동원해서 그 클라우드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본인들이 만약에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혹은 온프레미스로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죠.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보안성이 물론 중요하고 걱정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클라우드가 훨씬 더 안전하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뱅크에 대해서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그 뱅크를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 저희 같은 오라클 벤더가 뱅크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고객이 이제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이제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오라클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가 되어 있는 클라우드 벤더가 사실 그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통 보실 수 그렇죠. 있죠. 저희 오라클에서도 지금 보안성을 위해서 지금 7 빌리언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이 투자하시네요. 시큐리티를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자체가 보안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내부를 통한 유출도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오라클 직원들이 직접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또 저희는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프로세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오라클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이제 조금 다른 이제 클라우드 오늘은 ERP 얘기긴 하지만 네네. 조금 이제 아까 GE 쪽에서 하고 있는 거랑 이제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GE가 이제 산업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당연히 우리 소비재 정보, 재무적인 정보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 네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얼마나 보안성이 얼마나 필요로 하겠어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GE도 굉장히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은 이제 그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형태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모든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돌릴 거냐? 물론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에 따라서 어떤 산업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올리기는 어려운 데이터들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데이터는 클라우드화 했을 때 여태까지는 사실 보안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뭐 위험성이 낮으면 낮은 걸로 입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축형일 때보다 클라우드 때도 뭐 보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없을 그렇죠.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뭐 개인정보보안보호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하시는데 실제로 뭐 오라클의 아마 클라우드도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고객단의 인스턴스를 뭐 멀티 테넌트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로 사실은 거의 다른 집처럼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무님 말씀처럼 지금 클라우드로 고객들이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네. 보안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객이 걱정할 만큼의 는 아닌 거가 되네요. 예, 그럼요. 네. 대부분의 GE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GE 디지털에서도 네. ERP를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GE 디지털이든 뭐 오라클이든 이런 큰 벤더사들이 네. 보안성에 대해서 중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보안성에 대해서는 그 고객분들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그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그건 우리나라 고객들이 민감하신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걱정이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당연히 시큐리티 쪽을 이제 염두에 둔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도입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ERP가 그 구축력보다도 싸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클라우드가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저렴하잖아요. 구축을 하게 되면 초기 예산도 받아야 되고, 그만큼의 뭐 인프라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말씀드리기 전에 오라클 클라우드 ERP는 라이센스가 어떻게 클라우드가 더 싼가요? 어떻게 되나요? 클라우드가 싼 편이죠. 네. 아, 싼 편인가요? 네. 아,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축한다고 했을 때 네네.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이 굉장히 민감을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ERP 같은 거를 구축한다고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보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벤더를 선정을 하죠. 그게 어떤 회사가 됐던.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그러면은 필요로 하는 스코프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코프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들어갈 건지를 하드웨어를 선정을 하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사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굉장히 몇 개월 동안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한 거를 운영 환경으로 넘겨서 또 마지막 통합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이브를 가고 그거에 따라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력들이 매달려서 테스트를 하고 완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쓰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또 쌓이니까 또 늘어나니까 또 하드웨어 그럼 증설을 하려면 다시 하드웨어 검토해서 사서 네. 설정 하여튼 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 안 싸다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환산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인력들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 공간들 그 다음에 인프라, 네트워크 심지어는 그거에 필요한 뭐 OS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 사실은 뭐 클라우드로 갔다 그래서 갑자기 원클릭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클라우드라고 대표되는 것들이 사실은 녹아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든 플랫폼이든 클라우드로 만약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이제 구독을 했다. 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갈수록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구축형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이제 TCO 관점에서 보면은 네네. 무조건 다 어느 게 더 무조건 싸요, 어느 게 더 싸요. 근데 왜냐면 TCO라는 거는 사실은 기간도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거에 들어가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글로벌 회사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본인들의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몇 가지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네. ERP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재무 쪽이라든지 이런 커먼한 프로세스들 쪽에서는 클라우드로 가는 편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장 들어간 인력이라든 여러 가지가 싸기도 하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애질리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저희가 ERP를 하려고 하면 막 처음에 뭐 PI하고 구축하고 고라이브해서 막 1년 잡고 이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이제 ERP를 구축해서 비즈니스를 갖다 굴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까지 비교해 보면은 네네.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다. 비용적으로도 오히려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사실 그 구축형은 초반에 구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5년, 7년 길게는 보다 보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프로젝트 비용도 들고 이런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업그레이드가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를 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또 해주니까 네.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감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스 형태라고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이 장점인 중에 그게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온프레미스 있을 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뭐 패치를 적용을 한다든지 네네.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벤더에서 책임지고 그 시스템 자체에서 업그레이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있죠. 오라클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도 단순 패치가 아니라 네. 그 메이저 패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용 처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정말 비용이 감소된다라고 보셔도 충분히. 예.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저희도 지휘에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가 보니까 실제로 운영 인력들도 네. 예전만큼 이제 많이 필요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처럼 뭐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막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아무래도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뭐 필요 없다 이런 건 얘기는 네. 아니고요. 이제 역할 운영 변화가 역할에 거죠. 하던 네. 역할에서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코어에 집중하는 형태로 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하는 일들이 좀 달라지는 형태가 그렇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어떤 부수적인 이점이 아닐까. IT 담당자가 코어 역할을 더 하게 되면 네. 그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편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IT가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죠. 네.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또 어떨까요? 비용적인 부분. 유지보수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죠.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정수기를 저희가 이제 리스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다 사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지만, 근데 어쨌든 몇 년 동안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정수기를 사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 리스해서 그 서비스를 받지. 왜냐면 거기 들어간 메인터넌스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메인터넌스가 되고, 거기다 매달 적은 형태의 돈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면에서 저희가 부담이 없고, 그런 점에서 메인터넌스가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클라우드 사스를 사용하게 되면 구축형은 이제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샀던 그 기능을 갖고 사용하시는데, 성능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클라우드로 가면 항상 최신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네. 최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예, 충분히 강점이 있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ERP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필수적이다. 사스는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스가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나요? 제가 뭐 거꾸로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쉽냐 어렵냐도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클라우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쓰는 이유들이 있는 게, 특히 ERP 이쪽은 예전 같으면 ERP라는 걸 한다는 자체가 경쟁력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났고, 네. 그 과정에서 그 바뀐 혁신된 프로세스를 ERP에다 녹여야 되는 작업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정말 ERP 프로젝트를 할 때 뭐 2년, 3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의 고유의 경쟁력을 여기 안에 녹여내서 시스템화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 경쟁을 높여간다. 그때 굉장히 유효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ERP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에 프로세스들이 제가 우리말로 조금 저것처럼 말 생각이 안 나는데 커머더타이즈드 됐다고 이제 보통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무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회계적으로 굉장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한테 더 맞는 회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ERP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업 우리 제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보통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이런 7대 메가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은 실제로 그 중에서 업종마다는 다르지만 자기 회사에, 자기 업종에 맞는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프로세스는 당연히 차별화하고 네네. 회사에 딱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계속 재단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커머더타이즈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에서는 예전처럼 하나하나의 다 프로세스들을 뭐 4레벨, 5레벨까지 브레이크다운해서 그거를 다 뜯어 고쳐서 적용하는 형태보다는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GE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네. 그래서 GE 디지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긴 지가 이제 회사로서 출범한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M&A 한 회사가 6개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비즈니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 생길 때마다 다시 커스터마이징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 회사의 비즈니스의 어떤 영속성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오히려 클라우드, 특히 이런 사스 형태를 봤을 때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이라 어렵다보다는 그런 형태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적인 어플리케이션 필요하겠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라클 네. 쪽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어프로치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스다 보니까 이제
고객을 만나서 설명을 하다 보면 고객의 특화에 맞는 업무를 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 하시긴 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대처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세팅을 해드려요. 그게 UX라도 그렇고 원하는 추가 필드들도 좀 추가를 해드리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라클의 ERP에 보통 코어가 있고 거기에 뭐 익스텐션 형태로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많으신 것 같던데. 정말 그죠? 원하시는 고객이 있으면 네. 파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해드린 부분에서는 네. 향후에 사스가 업그레이드가 돼도 그냥 다른 프로젝트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뭔가 그 파라미터 형태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거 외에도 아예 거의 익스텐션 형태로 생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개발을 그 프레임 안에서 하더라도 저런 업그레이드나 같이 다 그 안에서 다 되고 그런 건 문제가 없나 보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 쓰실만 하겠네요.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뭐 그게 사스 베이스로 사용하실 고객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정말 커스터마이징 원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점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걸로. 네. 그리고 또 확장성 면에서 클라우드가 확장성 면이라든가 뭐 인터페이스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클라우드로 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울 텐데 아직까지는 온프레미스 형태와 클라우드 혼재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아직까지는 IT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저희도 GE도 이런 산업용 IoT라든지 산업용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거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프리딕스라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모든 게 클라우드로 올라갈 수는 없고 물리적인 설비가 여기 있으면 설비에서의 데이터는 또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태는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더 많은 주제가 있는데 벌써 시간 다 됐나요? 예, 벌써 다 됐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 세션을 좀 여기까지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구축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또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Q&A 이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님, 네, 전무님이지? 전무님 맞죠? 상무님이라고. 아, 상무님. 네. 상무님.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그분이 클라우드 시대에 뭔가 그분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점, 지휘 관점이 아니라. 아, 개인적으로요? 네네,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우드도 그렇지만 아까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사실은 예전같이 물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보고 약간 권위주기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기술이 빨리 변하고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소통을 많이 하고 최근 1, 2주간에 보이죠. 홍보처럼 그 다음에 빠르게 결정을 한 다음에 물론 그게 뭐 항상 성공적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건 빨리 실패를 하고 조그맣게 해서 성공하면 그걸 확산시켜 나가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도 이제 패스트웍스라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시대에 맞는 저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뭔가 그 대통령과 유사하실 때 이제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소기업청이 좀 제 희망인데 중소기업부로 좀 습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대기업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미요. 맞습니다. 많은 분야별 전문기업들을 많이 이제 글로벌 전문기업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그런 기업들은 다 이제 클라우드가 필요할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이 그죠? 플랫폼들이 지금 최근 뭐 인선을 봐도 뭐 그런 기조가 좀 보이시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프리딕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산업 인터넷, 산업 인터넷 시대 지휘에서는 이런 이제 산업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이제 확산이 된다면 ERP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 같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 질문을 정확하게 말해서 제가 2주 전에 어떤 고객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GE 프리딕스로 혹시 ERP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갑자기 이 대표님 얼굴이 지금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산업 인터넷이나 특히 이제 IoT라고 부르는 IIoT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던 이제 설비라든지 이런 OT 영역에서의 이거를 이제 IT 쪽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영역들은 그래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중요한 거는 네. 예전에는 그 OT랑 IT 이런 ERP 쪽이 좀 약간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젠 이거를 아.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아. 그런 비저빌리티가 필요하겠죠. 아, OT와 IT가. 예, 그게 가장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질문하기 전에 하나 더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휘가 이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제 뭐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또 이제 전략적으로 클라우드를 선택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기존의 어떤 지휘의 조직 문화가 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느끼시는 게 그냥 조직 문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말씀 아까 드렸지만 그런 패스트웍스라고 부르는 조그맣게 빨리 해보고 빨리 실패하고 성공하면 빨리 확산시키고 이제 이런 네네. 게 이제 전체적인 기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휘도 사람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항도 때로는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단 플랫폼적으로 접근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좀 플랫폼적인 형태로 만들어주고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문화를 바꿔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단순히 뭐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병행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지인에서 뭔가를 좀 한번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한테는 네.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그거에 주어지겠네요. 있어서는 지위를 따라갈 데는 없습니다. 그 네. 새로운 걸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시청자 질문할 거고, 그 상무님 그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을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름을 한 3분 정도 적어 주세요. 나중에 네. 발표해 주시고요. 자, 임근식 님께서요. 클라우드 ERP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ROI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 기준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ROI 얘기하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대부분의 근데 사실 회사에서 ROI를 따지시니까 네. 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보통 이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인데 결국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 근데 이 질문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ERP를 할 때부터 나왔고요. 네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oT 할 때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ROI를 따질 때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따질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포트들을 다 따지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것들을 적절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 예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네.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ROI 관점도 있지만 사실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되게 잘 돼 있는 소프트웨어 하더라도 사실 고객이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문제거든요. 네네.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ROI가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같이 고객하고도 그래서 네. 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서로가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후도 계속 그렇죠. 같이 많이 김태열님, 기존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슈 사항이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웬만한 기업도 다 ERP 이미 있거든요. 이미. 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어떤 이슈라기보다 어떤 뭐 체크 포인트랄까? 뭐 또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저보다는 오라클에서 대답하시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마이그레이션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되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기존의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을 때 어떤 그 프레임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슈 중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면은 클라우드에 너무 몰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트워크 물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보죠. 박진서님,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일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게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G 디지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희의 별명이자 저희의 슬로건이 G는 125년 된 스타트업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네, 멋있다. 멋있나요? 네네네. 뉴욕타임스 쪽에서 붙여준 그 별명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G 디지털처럼, 왜냐면 저희는 그 안에서 G 전체 큰 거 안에, 공룡 안에서 좀 또 작은 하나의 이제 계열사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G 디지털 하면서 G 디지털이 이제 클라우드 ERP로 간 이유도 아까 스타트업은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작기 시작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부글부글거리는 데가 클라우드가 아닙니까? 스타트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로업하는 그 프로세스를 그때그때마다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아마 쫓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속도를 IT가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렇죠. 오히려 그럴 때가 클라우드가 오히려 말하면 스타트업들한테 가장 적합한 형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아까 커머더티전된 프로세스를 바로 시스템화해서 쓰고
커가면서 그걸 가지고 또 스케일업하고 필요한 프로세스는 향상시키고 네.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네. 기존의 대기업이나 기존 전통 기업들도 뭔가 그 GE 디지털처럼 네. 뭔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자꾸 많이 만들어내고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문화가 확산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 네. 막 변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적용 사례들은요 2번 세션에서 저희가 많은 적용 사례를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임근식님 질문 네네. 한번. 임근식님, 디지털 혁신으로 가려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자체적인 기술 내재화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요? 좀 너무 일반적인 얘기면 양비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머더타이저 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네. 클라우드로 와서 빨리 적용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그럼 코어냐 우리의 네네. 경쟁력이 하면 사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코어 경쟁력에 대해서는 뭔가 본인들의 차별화를 한 거를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죠. 네. 네. 자, 한가주님은 이제 코멘트 주셨습니다. 클라우드가 부패되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밥수저를 놓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션 네, 그렇죠. 이거 그래서 네. 한가주님 세션 3에서 많은 분들이 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요새 워낙 그 격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IT 담당자들이 내 역할을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미래, 커리어 굉장히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건 저희가 3번 세션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압수수색이나 자료 제공을 해야 될 때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지요? 오너들은 자료의 안전도보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든 데이터를 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건 어디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자, 지금 자, 홍승우님은 이제 오라클 ERP의 기본 장점은 커스터마이징 아닌가요? 사스는 결국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오라클 ERP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 ERP 같은 경우는 저희 사스 쪽이에요. 사스 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표준화된 모듈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터마이징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스를 사용해서도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고 네. 또한 파스를 사용해서 더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약간 익스텐션 다 가능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죠. 네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배성만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없어서 물리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응이 괜찮을까요? 어떤가요? 이건 이제 뭐 왜 추출하느냐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보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분석하기가 어렵거나 그랬을 때 사실은 쫙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썼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석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제는 오히려 클라우드 안에서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른 형태로 네. 기존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는 뭐 지금처럼 그런 게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속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물론 온프레미스에서 있는 거에서 바로 뭐 USB로 내려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느리겠지만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이슈가 조금 적어진 거 아닐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동민님, 온프리미스 ERP와 클라우드 ERP 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클까요? 아니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인지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차이가 사실 없겠죠. 네네. 그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도 온프레미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클라이언트 예전처럼 환경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웹 환경에서 그렇죠. 안에서 내부적인 네네. 망성에서 쓰는 거고 음. 사실 사용자에서 측면 UI나 오히려 UX 같은 게 개선되면 개선됐지 대부분의 경우에 클라우드로 가면서 네, 오히려 네. 모바일 쪽이 더 좋아졌고. 맞죠. 네네. 모바일에 뭐 오라클 클라우드 ERP도 모바일이 네네. 기본적으로 모바일이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뭐 PC에서 사용하다가 또 네. 외부에 나가서 또 모바일을 사용해서 ER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온프라미스보다는 더 좋은 측면이 많죠. 네네. 자, 사례들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세션에서 많이 하겠고요. 자, 박기승님 그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뭐 이제 요새 보면 이제 뭐 이렇게 CSB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 브로커리지처럼 금융도 이제 여러 보험을 한꺼번에 다 파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꼭 이거 오라클이 아니라 이런 요새 SI 업체들이 결국 앞으로 나중에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IT 쪽에 뭐 이런 앞으로 이런 전문 기업들 이런 인더스트리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꼭 뭐 ERP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나라는 SI 업체도 굉장히 메인이 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당분간은 아무래도 그 혼조가 이어지겠다.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다들 처음이라기보다 다시 재정의 하는 정도의 페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서비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난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각각의 서비스도 그럼 그냥 그대로 있느냐 아니라 발전 속도 다 각각 다 되게 빠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지가 오히려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네. 과연 이 정말 그 수많은 환경들을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히트로지니어스하게 과연 다룰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현상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네.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요새 저도 방송 많이 하면서 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ERP나 뭐 클라우드 뭐 마케팅 뭐든지 간에 이것이 IT냐 그럼 이게 ERP냐 맞아요. 마케팅이냐 HR이냐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IT 뭐 SI건 NI건 그 IT 하는 회사들이 이걸 파는 게 아니라 네. 그 분야별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 아는 컨설팅 펌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 서비스를 같이 묶어가지고 네. 컨설팅하고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네. 그런 형태가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비즈니스 플래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브로커, 네네. 브로커지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이 브로커로서 네네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시장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경계도 불명확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랬을 때 이거를 예전처럼 야 이거 IT 거야 비즈니스 거야 따지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도 저희가 보면 기업 제가 이제 상대는 고객들 그런 CIO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과연 이걸 내가 하는 게 드라이브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 네. 이게 현업에서 그렇다고 현업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누가 드라이브할 것인가? 그래서 뭐 그런 약간 혼란이 조금 있는 상태인 네네. 것 같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프로세스가 됐던 어떤 경쟁력의 분야별로가 됐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부에서는 잘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금 IT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현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엄청난 우리의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CIO 이제 예전에 했던 인포메이션 오피서가 아니라 네. CDO, 그래서 디지털 오피서로 이제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예전 IT 기술 요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기술 요소가 앞으로 혁신하고 프로세스에 미칠 거를 같이 봐주는 게 오히려 말하면 IT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까 역할 얘기 나왔지만 나갈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 네. 자, 김민성님, 클라우드 장애 발생 시에 초기 조치 방법과 장애 시간에 관한 온프리미스 ERP와의 차이점, 베니핏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는 오라클 쪽에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다음 세션에서 저희 컨설턴트 분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때 한번 다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시 43분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좋은 질문 하신 분, 세 분 이름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저 지금 보신 분은 박진선님, 네. 임근식님, 네. 그리고 잠깐만 올려주세요. 아까 제가 이름을 좀 놓쳐서. 네네. 네. 올리시면은. 아까 저거 일자리 얘기해 주신 분. 일자리, NI. 네. 한관주님. 네, 한관주님. 네네. 한관주님. 네네. 그 경품이라도 들어가지고 좀 힘 좀 내시죠. 네. 그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무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뭐, 일단 클라우드가 무조건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부감을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네. 여러 가지 보안성이나 여러 가지 가신 분 많으실 텐데
그렇다고 뭐 지위가 그런 클라우드로 갔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클라우드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ERP에서의 기업의 코어 경쟁력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가서 코어 경쟁에 집중을 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판단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제는 조금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있다. 네. 긍정으로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상무님 얘기를 들으면서 클라우드는 우리가 기술로 볼 게 아니라 속도로 봐야겠다. 맞습니다. 유연성과 속도로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네. 자, 이 대표님 오늘 처음 진행해 보시고 어떠세요? 긴장 많이 해서. 네. 정신이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 네. 이 대표님도 필드에서 영업을 하시니까 네네. 언제 또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자, 이분들 만나실 때 뭐 필드에 직접 만나신다면 뭐를 해주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네. 그 설문지가 좀 이렇게 좀 많지 않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많은 답변을 많이 못 드렸고 많이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들 영업 또는 뭐 저희 컨설턴트 분이 찾아가서 직접 같이 논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세션 마치는 거였고요. 여러분 5분 브레이크하고 2시 50분서부터 실제 클라우드 ERP 사례, 실제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